우리는 자본예산 기법이다.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관리 쪽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투자를 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공부하기 위하여 앞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뭐가 되냐, 투자 안의 경제 분석이다. 이 투자 안의 경제 분석은 바로 궁극은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투자할 때 과연 확실성하에 투자해서 정말 잘 될 건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 현금 흐름 측정을 4장까지 우리가 배웠다 이거죠.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현금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할 때 현금 흐름, 바로 캐시의 프로, 이 캐시의 프로를 갖다 우리는 기준적으로 잡으며 항상 뭐가 되냐 그러면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죠 하는 이야기에 역점을 두며 4장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거기에 기반을 두며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경제성 분석은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 기법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결론을 얘기를 하죠. 그럼 이 5가지 기법을 우리가 배우며 이 5가지 기법을 배우는 게 뭐가 되냐, 5장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성 분석의 5가지를 이제 쭉 우리가 배우는데 여기에 가정은 반드시 확실성하에, 확실성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확실성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확실성하는 뭐를 나타내느냐, 확률이 100%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확률이 100%다. 확률이 100%는 말은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 100%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성하에 투자를 얘기할 때는 확률이 100%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거의 초기에 투자,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는 내가 땅을 사고 기계를 사고 건물을 짓는다 말이야. 여기는 확률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배우지만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본예산이다. 이 자본예산은 철저히 뭐가 되냐, 확률이 100%인 경우, 확률이 100%인 경우를 갖다 우리는 생각했다 이거죠. 확률이 100%의 경우를 생각했다. 이건 자본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요 기법을 우리는 5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다음에는 위험화. 위험화가 될 때는 뭐가 되죠? 바로 위험화는 확률이 어디 되느냐, 구분됩니다. 확률이 구분되어서 경기가 좋을 확률, 호경기일 확률이 어디 되느냐, 30%다. 보통일 확률이 40%다. 그 다음에 경기가 불경기가 될 확률은 30%다. 프로테이지를 전부 다 따지면 뭐가 되느냐, 100%가 된다 이거죠. 이걸 분리시키며 가면 위험하다. 이건 어디에 쓰이죠? 주식 채권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때 일어나는 이야기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죠? 위험화. 확률이 구분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아까 자본예산 확률이 기본 투자를 얘기하는데 5가지가 있는데 이건 확률이 100%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6장 들어가면 위험하게 투자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상충하다. 상충하라는 말은 상호 충돌이 일어난다 이거죠.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을 때,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옵션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되냐,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수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수합. 이런 이야기가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위험 하나의 상충하의 투자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어서 재무관리의 절반인 투자 쪽에서, 재무관리의 절반인 투자에게서 우리는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하죠. 옵션이 되군요. 옵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겠군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충하에서 자본예산을 맨 먼저 배우고 회사를 설립할 때, 그리고 이제 돈을 벌었다 그럴 때 주식과 채권을 살 때는 위험하게, 그리고 뒤쪽 가면 옵션, 선물 스왑을 배우면 서로 상호 충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게임 이론이라 그런 이야기에 의하여 3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첫 번째인 자본예산을 5장에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5장은 궁극은 뭐가 되죠? 바로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인데 가정 조건은 확률이 한 가지뿐인 100%의 경우다. 내가 땅을 잘 사고 건물을 잘 사면 초기 투자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이거죠. 이런 가정하에 5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해주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 현금 흐름을 측정한다 그런 4장 이야기를 배워서 경제적 투자 분석을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의의가 되고, 다음 평가 방법에는 바로 현금의 흐름이 고려되느냐, 현금의 흐름을 고려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앞에 배웠던 4장 이야기는 바로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이야기에 기준점을 둔다. 우리가 바로 현금 흐름을 고려했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화폐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는 일종의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화폐 시간 가치도 좋고 시간의 화폐 가치도 좋은데 이건 재무관리는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재무관리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논한다 그랬죠. 근데 회계학은 어떻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기간별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1년 이상 가지 않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은 보고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지만 우리 재무관리에는 반드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 5가지 기법 속에서 이제 얼마 만에 회수가 되니? 돈을 내가 투자를 했다면 이 돈이 언제, 원금이 언제 됐을 때 투자가 100% 일어나느냐, 회수가 100% 일어나느냐. 이걸 회수기준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이 회수기준법 짧으면 짧을수록 어떠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투자를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반면에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말은 바로 투자를 한 데 대하여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 수익률이 높으면 높은 대로 이렇게 따지죠. 이 2가지는 어떤 이야기란 바로 전통적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왜 전통이라고 하죠?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캐시의 프로를 따지지 않는다. 현금 흐름을 갖다가 논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현금 흐름을 갖다 여기는 반영해주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통적 기법이다 이거죠. 단순히 언제 들어오느냐, 또 얼마 들어오느냐, 시간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죠. 화폐 시간 가치, 시간의 화폐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전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현금 할인법이라든가 이제 할인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캐시의 프로를 갖다 인정하며 가는 것을 갖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게는 순현재 가치법, NPV라고 얘기를 하죠. NPV. 이 NPV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법 속에 NPV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바로 내부 수익률 IRR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하는데 PI가 나온다 이거죠. PI. 요 3가지는 뭐가 되냐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현대적 기법이다. 결국은 여기는 캐시의 프로를 갖다 논하느냐 논하지 않느냐. 캐시의 프로를 논하는 건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현재 기법이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2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전부 다 전통 기법이라 본다. 그리고 이런 가정할 때는 경영자나 주주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취향에 관계하지 않고 자본예산에 우리가 배우는 5가지 기법 아까도 말했지만 확실성하에 투자를 얘기하고 초기에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초기에 투자할 때 내가 이 땅을 사고 이 기계를 사고 이런 초기에 설립 자금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는가 그런데 이 자본예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법에는 크게 나눠 2가지가 있다. 화폐 캐시 프로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캐시 프로를 반영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 현대적 기법이고 캐시 프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법을 쓴다 그러면 이건 바로 전통 기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머리 알아두면 전체 이 확실성하의 투자 자본예산의 기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 5가지 기법을 지금 왜 됐냐 체크를 하며 이 내용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떻죠? 정리를 꼬박꼬박하며 따라오면 굉장히 재무관리를 잘 따라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성하의 투자 속에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주주나 경영자의 어떤 취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걸 갖다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자본예산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되냐 자본예산 속에서 회수기간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수기간법의 뜻이 뭐죠? 얼마 만에 회수가 되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 만에 회수가 되죠? 회수의 기간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확실성과 투자 기법 5가지 속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회수기간법이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원금이 회수되느냐. 그러면 원금이 회수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어떠냐 그러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된 게 바로 회수기간법이라는 얘기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럼 회수기간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얘는 회수기간의 의의는 바로 뭐가 되냐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투자다. 물론 여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통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원금이 언제 원금 회수가 어느 기간이냐 이거죠. 원금 회수가 언제에 다 들어오느냐. 짧을수록 좋다. 이 짧을수록 좋다는 말은 딴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잘 즐겨 쓰는 유동성. 유동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유동성을 갖다 우리가 굉장히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의사결정 기준에서 독립투자안과 상호배타투자안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보죠. 독립투자안은 만약에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있다. 이럴 때 A와 B가 어떠냐 하면 서로 연관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연관이 안 된다. 관련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련성이 없다.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죠. A 혼자만 될 수도 있고 B 혼자만 될 수도 있고 A, B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AND로 둘 다 될 수도 있고 만약에 A도 안 되고 B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래 전혀 상관없다 이거죠. A, B 둘 다 될 수도 있고 A만 되거나 또는 B 하나만 되든지 O와의 개념은 하나죠. AND의 개념은 둘이죠. 그 다음에 A도 안 되고 B도 안 된다. 이건 뭐냐? 독립투자안이다 이거지. 두 개 안을 나누고 서로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상호배타적이다. A가 되면 B는 안 돼. B가 되면 뭐가 된다 그러면 A는 안 돼. A가 되면 B는 안 돼. 예를 들어 A가 안 되면 뭐가 된다 그러면 B가 될 수 있어. 그럼 이건 서로 이해되죠? 상호배타적이다. 상호배타적이다. 물론 여기는 서로가 결격 사유를 가져서 A와 B가 둘 다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왜? 다 적합하지 않을 때. 그러나 A가 되면 B는 안 돼. B가 되면 A는 안 돼. 하나만 선정할 때. 하나만 선정될 때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러냐. 하나의 뭐가 되냐. 배타적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어떠냐. 유용성이다 그러면 뭐가 되냐. 회수기간법은 단 여기서 단위가 숫자가 나오는 게 항상 기간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푼값이 2.3이다 그러면 2.3년을 얘기하는 거지. 잘못하면 2년하고 3개월이냐? 천만의 말씀. 2.3개월은 2.3년이란 말은 뭐가 되느냐? 잘못하면 어떤 학생은 2년하고 3개월이냐? 천만의 말씀. 뭐냐면 바로 2.3년이라고 할 때는 연이다 이거죠. 끝에. 그래 앞자리는 뭐 월, 연, 뒤에는 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여기는 반드시 나온 결과가 2.3년이면 2년하고 예를 들어 이거는 0.3이니까 0.3 곱하기 뭐가 됩니까? 0.3 곱하기 12분의 12를 놓으면 4개월이란 말이에요. 4개월. 그죠? 4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왜 되느냐? 우리가 궁극은 12개월을 여기 곱한다면 4개월이 나오니까 2.3년하고 2년 4개월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이 유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 반드시 단위가 기간이다. 2.3년일 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2년 4개월이란 말이에요. 4개월. 그죠? 이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단위가 반드시 여기는 변이다 그라는 이야기를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극은 본다면은 유용성은 장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유용성은 장점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뭐가 되죠? 단점이다. 그럼 유용성은 뭐고 그 다음 뭐가 되냐? 문제점은 뭐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면 궁극은 뭐가 되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장점 단점을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자 유용성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장점인데 이건 어떻죠? 바로 우리는 궁극은 어떤 이야기냐면 첫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방법이 간단하다. 왜? 나오는 기간만 딱 가지고 우리가 따지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좋은 점은 회수기간법은 바로 장점이 뭐냐? 계산이 용이하다. 빠르다. 우리가 딱 계산하면 뭐 2.3, 2.5 같은 거 어떻게 되죠? 2년 6개월이 되는 거지. 2년 6개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내용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의 굉장히 좋은 점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간단하게 이해가 쉽다. 두 번째는 뭐가 되냐?
바로 투자의 위험을, 불확실성을 빨리 빠지게 한다. 왜? 짧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바로 얼마 만에 돈을 갖다 돌려받느냐 그러면 유동성을 바로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방법이 간단하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할 수 있다.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장점이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그런데 회수기간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다. 회수가 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생각 안 한다 이거지. 회수될 때까지 그 기간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점이다. 두 번째는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했다. 화폐 시간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투자안의 수익성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기간만 가지고 따진다. 투자안의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회수기간이 설정되면 목표 기간의 근거가 확실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자의적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우리는 1년 이내가 된다. 왜 1년 이내에 돼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1년 이내에 돈이 될 때만 왜 되느냐 그러면 투자를 한다. 아니면 우리는 3년 내에 투자만 할 거다. 왜 3년인데? 우리 마음대로. 이게 뭐냐 그럼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바로 문제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현금 흐름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회수 이후에 현금 흐름은 어떨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 다음 또 수익성을 갖다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몇 년 그런 기준을 잡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다. 이런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단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갖다 보완하기 위하여 나온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할인 회수기간법이다. 할인 회수기간법이란 말 자체가 뭐가 되죠? 바로 어느 정도 뭐를 인정한다? 할인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할인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인 회수기간법은 그래도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아까 얘기하던 캐시의 프로를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 캐시의 프로를 어느 정도 할인을 인정한다는 말은 바로 캐시의 프로를 인정하겠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회수기간법 자체가 전혀 뭐를 화폐 시간까지 캐시 프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할인 회수기간법은 이를 바로 반영해서 보완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걸 보완했다 그래가지고 회수기간법 자체가 이러냐 현대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왜? 고전이다 그러면 그대로 돼. 단 보완책. 이게 할인 회수기간법이 보완책이란 말이야. 보완책으로 해야 되느냐? 캐시 프로를 반영하는 쪽이다. 하는 이런 예비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하고 회수기간법에 대한 문제를 하나 쭉 풀어보면 어떤 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2.3년 이 말은 넘기기 전에 보면 2년하고 0.3 곱하기 11을 하면 3.6개월이 되겠죠. 그거는 제가 4개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수정을 가하며 2년 3.6개월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거 여러분 이해를 하며 회수기간법은 말 그대로 원금 회수를 언제 다 하느냐 기준에 이야기하고 보완책은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를 보며 예제 속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면 예제는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갖다 주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과 할인 회수기간법을 같이 우리가 비교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고 제가 PPT에는 다 띄우지 않았지만 여러분 책 속에서 바로 현금 흐름을 나타낸 표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그 표 속에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그 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 먼저 음미를 갖다 우리가 한번 해보기 위하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투자안의 투자 금액은 10,000원이다. 그리고 투자의 내용은 4년이고 투자안에 적용되는 자본 비용은 10%이다. 이럴 때 동일한 해에 각각의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하고 다음을 갖다가 우리가 줬습니다. 다음을 줬는데 그 다음 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며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맨 먼저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 현금 흐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첫 해는 얼마냐, 첫 해는 우리가 왔을 때 투자한 A든 투자한 B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 원씩 어디 되느냐 그러면 돈을 갖다가 투자를 됐으니까 돈이 어디 되느냐 만 원씩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게 영시점입니다. 근데 1년 후에 돈이 들어오는 걸 갖다 우리가 따졌을 때 얼마냐, 8,000원이 들어왔다. 여기는 얼마냐 그럼 5,000원이 들어왔다. 이 현금 흐름에 여기는 돈이 나갔지만 여기는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에 2년째 우리가 봤을 때 2년째 얼마냐 2,000원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고, 여기는 5,000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죠. 자, 3년째가 되었을 때 얼마냐 역시 8,000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얼마 되느냐 그러면 5,000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죠. 4년째가 되었을 때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여기는 5,000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현금 흐름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 바로 A 안에 투자한도 만 원이 나가고 B 안에 투자한도 만 원이 나갔지만 즉 8,000원에다가 2,000원이 들어오면 2년만 되면 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지. 여기도 5,000원 5,000원 들어왔다면 2년이면 어디 되느냐 5,000원 5,000원 들어왔다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공격은 만 원이 어디 되죠? 회수가 되고, 여기도 만 원이 회수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거 고려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다 2년이다. 다 2년이다. 만약 그냥 회수기간법만 따진다면 A안도 어디 되느냐 2년, B안도 2년이다. A안도 2년, B안도 2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 이거죠. 2년에 회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상식선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8,000원 들어오고 2,000원 들어오는 거하고 5,000원 5,000원 똑같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처음에 왕창 많이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하겠죠. 현금의 회전력도 높여주고 똑같은 값이라면 처음에 왕창 1년째 8,000원 들어오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게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고. 그러나 만약에 그냥 회수기간법만 따진다면 여기 답은 A도 2년, B도 2년이다. 똑같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 한계성이다 이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한 투자할래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8,000원, 2,000원을 투자 받기를 원하지 5,000원, 5,000원 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이게 뭐냐? 그럼 바로 한계성에 속하는 회수기간법의 문제는 너무 바로 숫자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완책으로 옆에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이 보완책으로 1년, 2년 그대로 두되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똑같이 여기 되는 거가 많은 투자한 거는 어떠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봤을 때 여기도 투자한 A도 만 원, 여기 B도 투자한을 갖다 만 원 투자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따져줍니다. 어떻게 따지냐? 8,000원을 화폐 시간 가치로 따지면 얼마냐? 7274. 제가 여기서 계산은 하지 않지만 8,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2,000원을 갖다가 또 어디 되느냐? 1 플러스 뭐가 됩니까? 0.1. 그 0.1이란 말이야. 요거에 2승으로 나누면 여기는 얼마 나오느냐? 그럼 요건 바로 1653이 나옵니다. 1653.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어디 되느냐? 그러면 8,000원을 갖다가 1 플러스 R에 0.1에 3승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느냐? 여기는 바로 6011이 나온다 이거죠. 6011.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00을 갖다 나누면 1366으로 나온다. 요거 뭐 화폐 시간 가치를 구하는 거. 예를 들어 어디 되죠? 8,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 요 1성. 이게 이거죠. 요게 2,000 나면 어디 되죠? 2,000 나누기 요게 2성.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온다 이겁니다. 뭐 제가 거기에 계산은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왔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죠. 10%를 R을 10%로 고려해서 바로 정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5,000원을 갖다 바꾸면 이건 얼마냐? 4545. 4545. 왜 되느냐? 그럼 다음에는 4130. 4130. 다음에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2755.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755. 그럼 다음 얼마 나왔느냐 보면은 3415, 3415 이렇게 나오죠. 375가 되네요. 375. 그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375. 그다음에 3415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가 아까 할인법을 쓰는 것과 똑같은 방법의 이야기를 정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 만약에 아까 현금 흐름을 얘기할 때 이건 뭐 8,000원, 2,000원이나 5,000원, 5,000원이나 다 2년이다 그런 이야기가 돼 있어. A안, B안 다 2년이다. A안, B안 다 회수기간이 2년이다. 이걸로 끝났는데 할인 회수기간법을 쓸 때는 이렇게 8,000원을 현재 가치로, 2,000원을 현재 2년짜리를 현재 가치로,
3년째 8천을 현재 가치로, 그 다음에 4년째 2천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 방법은 원금 요구에다가 1 플러스 R로 나누고 1성, 2성, 3성, 4성 얘가 한 개 요구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본다면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자, 7273, 1654 이거로 만 원이 채워지지가 않아. 만 원이 채워지지가 않아. 만 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얘들냐, 이 만 원에서 덜 채워진 부위가 6011 속에서 어느 정도 슬라이딩 되느냐, 시차를 두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를 풀어놨는데 보면 문제는 왜 있느냐, 2년은 어차피 지났다.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둘 다 2년이다. 이래 되는데 요 옆에 이야기를 갖다 이해시키기 위하여 제가 지우고, 그러면 우리가 왜 되느냐, 바로 화폐 시간 가치를 논하는 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5,000원을 8,000원을 7273 되는 이유를 제가 얘기했죠. 8,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로 나누고 1승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왜 되느냐, 자, 둘 다 2년은 경유가 됐어. 요거 합해도 만 원이 안 돼. 만 원이 안 돼. 그러면 2년은 어차피 경유가 되고 3년째 6011 속에 승부가 그려야 된다 이거지. 6011 속에서 부족한 부분. 그럼 어떻게 되죠? 만 원에다가 뭐를 빼라? 그렇죠. 첫해 7273을 빼라. 둘째 얼마? 1653을 빼라. 2년 동안 거춘 거에 빼고 나머지 덜 빠진 부위. 덜 빠진 부위가 얼마냐? 1074원이지. 그러면 6011 속에서 1000 얼마냐 그러면 74원 부족한 부분. 만 원에서 7273 첫해. 그 다음에 1653 둘째. 빼도 1074원은 부족하다 이거지. 2년은 경유됐지. 그러면 6011 속에서 부족한 1074가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가느냐를 따지니까 0.18이 나오지. 0.18. 요 계산하면 0.18이 나와. 그럼 0.18이 나오니까 여기 0.18이 나온다 이거죠. 6011분의 1074. 1074 나누기 6011을 한다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들 18이 나오죠. 0.18이 나와. 0.18이 나오니까 이건 냉정히 따지면 2.18년 만에 2.18년 이것도 2년 0.18개월이 아닙니다. 2년에다가 2.18년 단위가 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A안에 대한 뭐가 되냐, 바로 할인 회수 기간법을 쓰는 거예요. B안은 어떻게 되죠? B안을 우리가 보자 이거죠. B안도 보면 자, 만 원을 투자했지만 4545, 4130, 그 다음에 3755 요 두 가지로 2개월로 끝나지 않고 슬라이딩이 부족해. 그럼 여기도 2년은 어차피 경유됐고 이 두 가지를 합해도 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럼 만 원 속에서 뭐를 갖다 빼느냐, 여기도 부족한 부분. 뭐를 갖다 빼죠? 그렇죠. 자, 첫해 4545를, 둘째를 4130을 이걸 빼고 어디에서? 3755에서 3755에서 부족한 부분만큼이 얼마만큼 슬라이딩 되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면 요건 얼마냐 그럼 대충 우리가 계산하면 뭐냐 1325가 나와. 그럼 1325 부족한 부분이 375 속에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흘러가게끔 보느냐, 슬라이딩을 시키죠. 이거 계산하면 0.35가 나와. 0.35가 나오니까 2년 어차피 경유된 데다가 0.35만큼을 더하니까 2.35가 된다 이거죠. 2.35. 그러면 두 가지 중에 A는 얼마 만에? 그렇죠. 2.18년 다는 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B는 뭐가 된다 그러면 바로 2.35년이란 말이야. 다 연년인데 짧은 거 어느 게 더 짧으냐? 당연히 A가 어떻게 되느냐? 더 짧다. 더 짧다죠. 그래 결국 할인 회수 기간법을 쓰면은 이와 같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현금 흐름을 갖다 현재 가치로 나눠놓고 부족한 부위를 그 구간에서 슬라이딩해서 어느 정도 슬라이딩 되지 하는 걸 따져가 A안은 2.18년, B안은 2.35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알죠? 0.1로 왜 됩니까? 나눠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할인 회수 기간법은 그래도 우리가 그냥 액면대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 감각이 있겠구나 하는 데서 할인 회수 기간법을 씁니다만, 할인 회수 기간법이 과연 진정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현대적이라고 이거만 쓴다 그러니까 현대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완된 형태의 할인 회수 기간법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우리 책 속에서 그 표를 보며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되지 않나. 제가 PPT를 띄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무 계산 과정을 그래도 한 번쯤 여러분하고 같이 서로가 응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었으니까 그 이해를 잘 해주시며 할인 매수 기간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할인 매수 기간법은 액면대로 몇 년 걸리니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논하는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회계의 시간가치, 화폐 시간가치 8,000원을 1년 후에 받았을 때 현재 가치로 따지면 7273이란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가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둘째의 2,000원을 1.1 제곱으로 나눌 때 그게 뭐냐 1653이다. 그럼 다음에 왜 되느냐 또 8,000원을 갖다가 1.1에다가 3승으로 나누니까 뭐가 되냐 6011로 나오더라. 이 두 가지가 만원 채워지지 않으니까 2년 어차피 경로가 되고 6011 속에서 부족한 부위 1074원이 어느 정도 슬라이딩으로 따져지느냐에 따라 따지니까 2.18년이더라. 그러면 2.18년, 2.35년은 다 그래도 할인 회수기간법을 써서 할인을 하며 따졌다는 게 일반 막연히 아까 똑같이 2년, 2년이었지만 할인 회수기간법을 쓰니까 2.18년, 2.35년 이럴 때는 어느 쪽을 취한다? 더 짧은 쪽 2.18년을 취한다. 그러면 여기 뭐 회수기간을 썼으니까 화폐시간 같이 논해서 이건 현대적이고 그다음 회수기간법은 뭐 고전적이냐?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 다 그렇게 어느 정도 보완은 돼 있지만 그래도 고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시며 생각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두 번째 기법으로 아까 제가 여기가 약간 나와 있네요. 저는 이제 PPT가 되나 요거 바로 이렇게 요거 바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설명했던 이유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그냥 2년 2년이냐 할인 회수기간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얼마냐 2.18년 이게 얼마였죠? 그렇죠? 2.3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A안을 취할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기는 캐시의 프로를 갖다가 해야 되죠. 인정한다 이거죠. 캐시의 프로가 반영이 됐고 여기는 캐시의 프로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전체는 고전적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다 하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회계적 이익률법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그럼 거의 대다수 학생들은 회계 그러면 회계는 뭐 회계학 그러면 굉장히 현대적 기법 아니냐? 근데 왜 전통적 기법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또 약간의 혼선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만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회계적이라 그런다 그래가 무조건 현대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회계는 철저히 장부 중심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다 그럼 회계는 어디 중심입니다? 부기준이란 말이에요. 장부는 과거란 말이에요. 장부에 근거하여 회계라는 말 자체가 장부에 근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 과거적 전통적 기법이다 이거지. 전통이지 현대적 기법이 아니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열어야 되죠.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지가 평균 투자를 얼마 했느냐? 그러면 평균 이익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가 한 거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만약에 3년짜리다 그러면 투자한 걸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투자한 금액을 사용기간 동안 나눈다. 여기 바로 순이익의 합을 평균 수익은 순이익을 쭉 합하고 투자 수명을 갖다 기준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투자액 평균 투자는 어디 되죠? 그리고 요거는 바로 분자를 얘기하는 연평균 순이익은 어디 되죠? 바로 이게 분자예요. 어를 순이익의 합을 투자 수명으로 나눠라. 반면에 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우리 잡죠? 그렇죠. 초기에 투자한 금액에다가 나중에 잔존 금액을 더하라. 그래서 2로 나누면 뭐가 되죠? 연평균 투자액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중에 우리가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쪽에서 2가 들어가는 영역이 몇 번 나오느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2가 들어가는 게 언제 또 나오느냐? 바로 이런 쪽에 나옵니다. 바로 2를 갖다 쓰는 거는 기초와 기말을 더하는 거. 우리 나중에 상품 회전율을 할 때
상품 회전율을 얘기합니다. 상품 회전율을 얘기할 때 평균 재고란 말이 나옵니다. 평균 재고. 평균 재고. 이 평균 재고는 뭐죠? 기초에다가 기말을 더하여 2로 나누어라. 그럼 이게 뭐가 되죠? 평균 재고란 말을 씁니다. 2가 들어가는 곳에 어디 되느냐? 재무관리 쪽에서는 두 번. 어디에서? 연평균 투자액 할 때 초기 투자와 잔존 가격을 더하여 2로 나누는 거. 또 나중에 상품 회전율을 하는 회전율을 얘기할 때 재무 비율 분석할 때 상품 회전율을 그러면 평균 재고가 어디 되죠? 기초에다가 기말을 둘 더하여 2로 나누면 평균 재고다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가 되죠? 바로 두 번 2를 나누가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그 다음에 독립투자안의 경우는 역시 어디 되죠? A안과 B안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면 뭐가 되죠? 독립투자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베타 투자안이다 이거죠. 둘 중 하나만 선정한다. 둘 중 하나만 선정하면 바로 어디 되죠? 상호 베타적이다. A가 되면 B가 안 돼. B가 되면 A가 안 돼. 둘 중 하나만 된다 그럴 때 상호 베타적이지. 그러나 독립투자안의 경우는 A나 B나 다 될 수가 있어. A, B가 다 될 수도 있어. A, B가 다 안 될 수도 있어. A, B가 다 안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A가 되고 B가 안 될 수도 있어. A가 되고 B가 안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A가 안 되고 B가 될 수도 있어. 또 최악의 경우는 A, B 다 안 될 수도 있어. A, B 다 안 될 수도 있어. 다 결격 사유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독립, 서로 영향을 안 줘. A와 B가 서로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독립투자. 서로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상호 배타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그럼 유용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유용성은 역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간단하다. 계산이 간단합니다. 지금 못 다 풀어보지만. 그리고 문제점은 뭐가 되느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문제점은 역시 회계 장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바로 장부는 과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회계적 그러면 아이고 이거 현대적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현대란 장부 기준이라도 장부는 어디까지나 과거 기준이다 하는 말이 되고, 화폐 시간 가치를 여기는 어디 되느냐?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도 화폐 시간 가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만 보면 회계적? 현대적 기법일 것 같은데? 회계적? 이 말에 그렇지만 장부 근거고 과거 기준 잡는다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에서 순이익을 잘못하면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작하면 분식회계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너무 분식회계는 바로 이익을 조작해서 이익을 갖다 조작해서 왜 됩니까? 많이 자기가 돈이 많이 벌리는 것처럼 가장한 분식회계가 되죠. 또 아니면 반대는 비밀정리금. 비밀정리금은 많은 이득을 남기고 숨겨놓는 거죠. 비자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식회계나 비밀정리금을 만들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기업의 목표에 의하여 임의로, 예를 들어 목표이익률을 우리는 몇 프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임의다 이거죠. 임의가 될 때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자의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문제점이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회계적 이익률법의 개념은 여러분과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예제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예제를 보면 홍길동은 4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바로 기계를 구입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초기 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수명은 4년이다. 잔존 가치는 없다. 그리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1차 연도 이익은 300만원, 2차 연도는 350만원, 그리고 3차 연도는 450만원, 4차 연도는 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할 때 회계적 이익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었습니다. 회계적 이익률이 얼마인가? 하고 물었죠. 그럼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푸는 데서 자, 일단 뭐가 되죠? 연평균 수익은 얼마일까를 갖다 우리가 평균 수익을 갖다 우리가 계산하자. 연평균 수익. 일단 연평균 수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4년이라는 시간을 갖다 우리가 나누니까 4년을 놓고 저택가 얼마죠? 그렇죠?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둘째가 얼마죠? 350만 원이죠. 셋째가 얼마죠? 그렇죠? 셋째가 450만 원. 그 다음에 넷째가 얼마냐? 그럼 넷째는 우리가 봤을 때 바로 50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 되느냐?
합하게 되면 바로 4로 나누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 계산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 금액이 이제 나오죠. 계산 금액은 얼마로 정리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계산한 결과를 갖다 보게 되면 공급은 평균이 4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오늘 합하면 우리가 되죠. 400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연평균 투자액이 얼마냐, 평균 투자액은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놓자 이거죠. 자, 투자액을 놓으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항상 변수 2를 놓아라 이래 되죠. 변수 2를 놓는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가 들어가는 거는 상품 회전율 할 때 기초 기말을 2로 나눠도 평균 재고라고 얘기를 했고, 평균 투자액 그럴 때도 초기 투자가 얼마냐, 초기 투자가 우리가 봤을 때 4천만 원이다 그랬죠. 그럼 4천만 원하고 잔존 가격이 얼마인가, 나중 고물 처리할 때 얼마 받느냐를 보니까 잔존 가격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0원이 돼야 되겠죠. 그럼 평균 투자는 얼마냐? 2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천만 원에다 0을 더하가 2로 나누니까 평균 투자액은 2천만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투자액분의 투자액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분에 자 우리가 봤을 때 400만 원만큼 뭐가 되느냐? 400만 원만큼 돈을 갖다 받아봤다 이거지. 그럼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평균 수익이 400만 원이다 이거죠. 그럼 2천만 분에 400만 원이 되니까 공급은 얼마 되느냐?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은 공급은 20%다 이거죠. 20%. 20%에 뭐가 되느냐? 투자를 갖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의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20%다. 이렇게 됩니다. 0.2가 자 약분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20%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400만 원에다 2천을 갖다 나누니까 공급은 20%라면 20%의 투자안이다 이런 얘기죠. 이 안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20%짜리 투자안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아까도 자의적이다. 그런 이익률의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는 2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건 기각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15% 이상이면 돼.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자기들의 기준, 회사마다 기준에 대한 프로테지가 얼마냐에 따라 예를 들어 25%다. 이 경우는 기각이 되겠죠. 왜? 20%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기준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 회사가 15%다. 그럼 이걸 어야 되죠? 오케이가 되지. 승낙이 돼야지. 그리 기준이 뭐냐에 따라 우리는 문제는 20%짜리로 답이 나왔지만 기각이냐 오케이냐는 그 회사가 기준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됩니까? 오케이도 될 수 있다는 판정이 될까 아니냐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의적이다 그러죠. 자의적이라는 말은 자기 기준에 의하여 자기 어떻습니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자의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쓴다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돼서 바로 회계적 이익률법 충분히 이야기하죠. 평균 수익이 얼마냐? 바로 4년서니까 4를 평균 수익으로 나누면 평균 수익이 나와. 그 다음에 기초의 투자와 기말의 잔고를 더하가 2로 나누면 평균 뭐가 되느냐? 투자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 투자액분의 수익률을 연평균 수익률로 놓으면 20%짜리다. 그럼 이걸 오케이냐 노냐는 그 회사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자의적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회계적 이익률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봤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